자동차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동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 자동차 화마 위협이 6년간 31,771대의 차량에 그 화재를 불러일으켰지만요. 현재 그 7인승 이상 차에만 능력 단위만 따지는 그리고 부품 속으로 파고드는 이런 잔유물을 잔뜩 남기는 그 분말 소화기만 의무 장착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승차 인원 대비 소화기 개수만 맞추면 되는 이런 형식적 의무와 또 소화 액체가 발휘하는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인승 이상 승합차에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6년간 31,771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면은 위험 수위가 이거 높은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5년간 25,000여 건의 화재가 발생된 만큼 전 차량 소화기 비치는 이제 필수라는 기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요. 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소방방재청 차량 화재 때문에 출동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 자료에서는요. 6년간 31,771대에서 화재가 발생됐고요. 이는 연평균 5,200대가 화재로 전소되거나 불에 타면서 전국적으로 볼 때 그 하루 14.5대 꼴이 화재 피해의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휘발유 차량은 화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달리다 불이 나면 속수무책일 텐데 네. 차종별로 화재 발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 사용 연료와 판매된 비율 그리고 점검과 정비 같은 관리는요. 안전과 직결되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127만 3,904대가 판매됐던 소나타에서는요. 6년 동안 1,720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조사 당시 20만 6,573대가 운행 중이었던 승합차 스타렉스는요. 728대에서 화재가 났고 포토는 2,842대, 봉고는 1,572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205대, 그리고 스포티지 226대, 경차인 모닝까지 224대나 되고요. 쉐보레 스파크는 4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5인승 승용차에는 소화기가 없기 때문에 전소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수입차와 화물차 화재도 승용차 못지않다면서요? 그렇죠. 예, 수입차 중에는 이미 그 연료호수 문제가 확인된 BMW가 국산차와 비슷한 200대에서 불이 났고요. 벤츠 167대, 폭스바겐 42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게다가 1톤과 승합차 화재 발생 비율은 승용차보다 오히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이 되는데도 소화기 비치 의무는 최하 승차 인원 7인 이상으로 제한되는 등 형식적 의무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인승 승용차에는 소화기가 없기 때문에 전소 비율이 높은데 수입차, 화물차 화재도 참 상당히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7인승 이하 차종은 운전자가 사서 비치하지 않는다면 소화기는 없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은요. 무조건 능력 단위만 보는 규정이라 값싼 분말 소화기를 장착 출고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예. 하지만 이미 50%가 전장 부품으로 교체가 됐고 소재도 다변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곧 자동차 화재 진압도 분말 소화기는 약하지만 만약 불을 끈다고 할지라도 부품 사이로 그 스며든 이런 분말 때문에 폐차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최하 진압 능력 단위가 그 1 이상의 소화기 하나만 비치 출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고차용 분말 소화기는 뭐 관리 어려움은 물론이고 용도 또한 맞지 않지만 현재 모든 대상차에 장착, 출고된다는 거네요. 네, 1987년 승합차와 위험물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운송차 내부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는데요. 당시 성능이나 효과 등 중요 사항과 승용차는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및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57조에 수록된 소바 설비에 관련해서도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 액체 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능력 단위에 맞는 A, B, C 이 복합 진화형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실상황과 거리가 먼 형식적
비치 의무 기재라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타입의 소화기를 준비해야 만일 발생할 화재 또 화재를 당한 차들을 돕는 초기 진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소화기 역할은 꺼야 할 화재 발화점을 냉기로 일단 집중 추적 공략하면서 공기와 차단시키는 게 관점입니다. 예. 이 초기 완전 진압은요, 그 소방서들이 얘기하는 그 골든 타임과도 같기 때문에 제압 능력 단위와 성능 그 중에서도 충전된 진화 액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았더라도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지만요. 능력 단위가 높을수록 진화 능력과 범위가 큰 것이 소화기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출고차에 장착된 그 추갑식 그 분말 액제는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 취약하고요. 일단 그래서 굳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마다 질소 압력을 점검하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유사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그냥 무용지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용 소화기가 왜 A, B, C급이어야 하는지를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면요. A급 표시는 보통 화재용을 뜻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목재 같은 거요. B급은 유료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용도로 의미하는데요. K급은 주방 예술이라는 뭐 이렇게 음식물 그런 식용유 화재. 또 D급은요. 금속 화재용이라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가정이나 자동차에는 A에서 C급 소화기를 적합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소화기 종류는 충전된 약재에 따라서 분말과 포말을 비롯해서 이산화탄소와 할온, 할로겐 화합물 등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소화기 A, B, C, U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 승용차 버스는 물성과 특성 대상, 진화에 필요한 용량까지 다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핵심 키는 소화 액제 종류와 용량이 되겠고요. 특히 전기차는 군한 매뉴얼조차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무조건 현장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가연성 높은 유류도 위험하지만요. 이미 실핏줄 같은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 화재에서 분말 소화기의 능력은 최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렴한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용도에 맞는 소화기 구입 또 적시적소 사용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었습니다.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신탄진로 삼막삼거리에서 와동 방향 삼막삼거리 100m쯤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 석대간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신탄진로 삼막삼거리에서 와동 방향 삼막삼거리 100m쯤 지난 지점 1차로 승용차와 석대간의 접촉사고 발생했고요. 아직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으니 주의해서 운행하십시오. 김경원 통신원의 TVN 긴급교통정보였습니다.